뉴쉐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맛집 식당을 가르는 기준에는 미쉐린 가이드, 뉴스의 맛을 가르는 거에는 저희 용감한 라이브의 뉴쉐린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연경 뉴스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보셨네요, 오늘. 네, 시원하게 네. 보는데 이 안에 춥네요.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최근에 그 국정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박지원, 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네. 얘기가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서해 피격 공무원이 아니라 2019년에 있었던 탈북한 어민들의 강제 북송 사건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는 그동안 이분들의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네. 밝혀왔었고, 그런데 어제 통일부가 또 입장을 전했습니다.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남겼다라는 주장이 지금 나온 상태인데, 일단 지난해 국회에서 있었던 정의용 당시에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네. 관련 질문을 했는데 아주 단호하게 당시엔 답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흉악범이었고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네. 또 다른 당시의 그 국무위원 이상급 분들도 네.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손치더라도 진정성이 없었다. 네. 그래서 보냈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있었죠. 네. 이게 작년 11월, 작년이 아니군요. 2019년 11월 2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전에 북한의 김책항에서 선원들이 16명을 살해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다시 도망을 쳐서 이제 남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통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인적 사항과 함께 귀순 의사 혹은 송환 여부를 자필로 작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최근에 국가정보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그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죠. 네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탈북 어민들이 우선 흉악범이라는 거죠.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 혹은 그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그 사람들이 귀순할 의원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송환을 했다라는 건데요. 통일부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좀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면으로 그 당시에 북한 주민들이 탈북 의사를, 그러니까 귀순 의사를 표명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귀순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귀순 의향서 작성을 인적사항이랑 하면서 그걸 표시를 했다는 것이고, 그럼 그 문서가 있으면 공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는 통일부가 합동정보조사 참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귀순 의향서는 국정원하고 아마 군이 같이 참여한 합동정보조사 참여기관이 갖고 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탈북한 북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송환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픽 좀 잠깐 보여주시죠. 네. 지금 북한 선언이 강제 북송 관련해서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11월 2일에 예. 자필로 귀순 의향서 서명을 했다. 네. 그리고 합조팀이 본격 조사를 개시했는데 이틀 만에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네.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다음 날에 바로 통보해서 그 다음 날 바로 인계를 하는 과정까지 3일에서 7일 한 나흘 사이에 있었는데, 네. 아니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서명을 했다라는 것이 분명한 귀순 의사가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강제 북송을 했고 당시에 귀순 의사가 분명치 않다거나 없다거나 진정성이 없다는 식으로 답을 했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인데, 오늘 통일부에서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일부 입장을 좀 내놨더라고요. 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에 넘겼을 때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북한 선언 북송과 관련된 문제는 검찰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까 보신 것처럼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태영호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보통 통상 표류해서 떠내려온 북한 주민들의 경우에 인계를 할 때 대한적십자사가 인계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 안보실에서 경찰 특공대원 8명을 동원해서 인계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유에 대해서는 송환할 때 자해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표명을 했고 강제 북송했을 경우에는 자해할 상황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에다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차원에서 민간인 송환은 불가피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서 경찰 특공대원 8명과 함께 북송을 했다라는 것이고 네. 그러면 태영호 의원이 그러면 경찰에게 지시를 낸 관계기관은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경찰 측에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청삼별공님께서는 귀순 어민 강제 북송은 반인륜적 학살이다 하시고 또 다른 분들께서는 그럼 살인자를 받아주냐라고 하시고 어쨌든 지금 이 통일부는 오늘 북송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취지로 일단 얘기를 했고요. 네. 이게 대체 그럼 부적절했던 부분이 조치를 적절하게 못한 건지 아니면 이 조사 과정, 합동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가 빨리 끝내라 혹은 다른 식으로 방법을 찾아서 보내버려라 네. 뭐 이런 시그널을 줬는 건지 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공은 또 국정원의 고발로 검찰 조사로 또 넘어간 상태고요. 네. 일단 이 소식은 굉장히 요즘에 안보적으로 첨예한 공방이 많이 있는 사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뉴쉐린 스타 3스타 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여러분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출연하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네. 일단 결론적으로는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사망을 한 직후에 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러졌는데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자민당 등 4개 당이 압승을 거뒀는데 참의원 선거에서요. 네. 근데 이게 또 아베 전 총리의 이렇게 사고 때문에 좀 동정표가 몰리면서 더욱 표가 많이 받았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의 투표 결과가 우리가 그렇게 중요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개헌,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자민당 네. 포함한 다른 당의 의원들이 압승을 거두다 보니까 네. 결국 생전에 아베 전 총리가 하고 계속 싶었던 주장했던.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네. 여기에 대한 개헌이 아주 가시적으로 가능해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숫자상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개헌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옆에 보면 CG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참의원 선거는 총 의석수가 148석입니다. 예. 6년이 임기인데요. 3년에 한 번씩에 반씩 절반씩 기초를 할 수 있도록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248석 중에서 124석에 대한 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자민당이 63석, 공명당이 13석을 확보해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76석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의석수까지 합치면 지금 과반을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참의원과 중의원 선거에 모두 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헌법 개헌을 찬성하는 당들의 의석수를 다 합치면 지금 148석의 3분의 2가 개헌 통과 가능한 게 166석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번에 175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선은 이미 통과를 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의원, 중의원의 양원 모두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 개헌안이 통과를 하게 되고요. 예.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나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투표가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개헌안이 공포가 됩니다. 그럼 개헌안은 어떤 것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그 헌법의 구조에는 그 전쟁을 포기한다든지 네.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든지 교전권을 금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인 거죠. 네. 그런데 여기다가 구조 2항을
신설을 해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위대가 있어야 할 그 존재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위대를 갖게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일본은 결과적으로 말을 하자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우리 입장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개헌안을 가능한 한 빨리 발의를 해서 국민투표로 연결해 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3분의 2 이상에 달했지만 아직까지 개헌안이 발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도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투표에서도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능한 상황인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일본 내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개헌을 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지금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저거 봐, 결국에 자국의 방어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살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맞물려서 네. 개헌의 속도를 확 내버릴 수 있는 가능성. 전범 국가에 다시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쵸. 평화 헌법으로의 개정, 개헌안. 속도를 좀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가 아베 살해범 뭐 조사를 좀 해봤더니 네. 이게 뭐 정치적으로 어떤 원한이 있거나 뭐 아베의 어떤 그 정치적인 행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살해범의 어머니가 특정 종교단체에 빠졌는데 네. 거기에 아베가 좀 뭐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해서 그걸 보고 죽이려고 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릴 때 아버지를 여유였다고 합니다. 지금 그 김현정 뉴스쇼에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가 이제 출연을 해서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명문대 출신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어머니가 특정 종교에 기부를 많이 하면서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됐고 가정 불화 탓에 형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자위대에 3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도 적응을 잘 못한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모 종교의 신자였는데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 종교와 친하다고 알아서 노렸다라고 진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액수를 기부해서 파산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벌을 줘야 되고 원망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관계 종교단체의 설명으로는 이 용의자인 야마가미의 모친이 이 종교의 신자였던 건 맞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일본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종교에 나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소재도 파악이 안 된다. 예. 그리고 헌금을 얼마나 냈는지 언제까지 다녔는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 오후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조사를 요청하면 성실히 협조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소식은 뉴스헬은 제가 2스타 정도 주겠습니다. 사실 남의 나라 얘기라서 뭐 그렇게 별을 많이 안 주고 싶긴 한데 네. 일본의 그 어떤 개헌이 되게 그렇죠. 되면 예. 우리나라 포함한 주변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네. 2스타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저희한테 제보도 많이 들어왔고요. 네. 최근에 좀 이따금씩 기사화도 되는 내용이던데 흑석동에 서울 흑석동에 라이더 카페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카페를 둘러싸고 이 주변에 특히 이제 학부모분들하고 업주 관계자분들하고 굉장히 지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사연이죠? 네, 그러니까 흑석동에 라이더 카페가 생겼는데요. 네.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잠시 들렀다 쉬거나 모임을 하는 곳이 라이더 카페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라이더 카페가 어디 생겼냐면 초등학교 옆에 담벼락으로 20m 거리에 라이더 카페가 생겨서 이 흑석동 주민들이 사실은 저 카페가 오픈하기 전부터 저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선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9시부터 12시까지가 피크라서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라이더 카페가 사실 그냥 일반 카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옆에 들어서면 안 된다 이런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길에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길을 오토바이가 지나가기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통학로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소음이 너무 크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 등하교할 때
위험할 수 있다. 오토바이가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 주차장하고 이제 담장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흡연을 하는 모습들을 아이들이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학생들이 시끄러워서 공부도 하기 어렵고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게 아이들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법적으로는 딱히 없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예.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네네. 소음 관련 민원도 많아졌습니다. 2019년에 935건이던 것이 2021년에 2,154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런데 이 소음 단속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배기량과 상관없이 105데시벨입니다. 그런데 열차가 지나갈 때의 소리가 100데시벨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경적 소리가 110데시벨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들을 많이 취미로 타시니까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단속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오토바이는 시끄럽긴 하지만 싹 지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속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소음을 실시간으로 사실 반복적으로 나야 이것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예.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업주분의 입장에서는 원래 저기가 소음이 좀 있는 곳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옆에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들어오려고 잘못 입구를 찾아서 들어온 오토바이가 지나간 사진을 가지고 통학로를 지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실수로 들어온 것인데 네. 마치 인도를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사실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주분이 오픈 시간을 좀 조정을 했어요. 예, 예. 등하교 시간을 피해서 오픈을 하겠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뭐 특별히 저는 별점은 매기지 않고요. 제보하신 분 말씀 직접 한번 들어보고 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 담벼락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라이더 카페가. 그래서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등하굣길이기 때문에 안전권 때문에 시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는데 그 데시벨이 이제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막 그 소음이 너무 시끄러운데 그 측정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업주분은 네. 이제 뭐 등교 시간을 피해서. 등학교 네. 시간을 피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불법적인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허가를 받은 거니까요. 이 동네는 원래 좀 시끄러운 건데 모든 걸 다 우리 책임으로 하고 이거는 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 전해드릴게요. 마지막 소식은 음주 차량을 맨몸으로 막은 빨간 옷을 입은 사나이들이 있었다. 네. 후레시맨입니까? 프레시맨은 아니고요. 운동선수들입니다. 네. 운동선수입니까? 지금 빨간 옷을 입으신 분들이요. 예. 울주군청 볼링 선수단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지난 7일 오후에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전국 실업 볼링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 출전하려고 천안을 찾았었는데 예, 예. 숙소로 이제 경기 끝나고 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었는데 주변 사람들도 저거 음주 차량 아니야? 할 정도로 이제 비틀비틀한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운전을 하다가 옆차가 음주운전인 것 같아 차 세워서 내려가서 이제 그만하세요. 이러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일을 해냅니다, 저분들이. 그래서 저 끝나고 내려가셔서 이 차문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안에 들여다보니까 약간 이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이제 술 냄새를 풍기는 운전자가 앉아 있었던 거죠. 아유, 저 큰일 나죠. 그래서 네. 저분들이 저거를 막고 경찰하고 이제 불러가지고 저걸 이제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보통 옆에서 음주운전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어도 예. 본인이 내려서 상황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저분들께서 내리셔가지고 음주운전을 막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정지 신호를 받고 대기 중에 빨간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제 상황을 조치한 다음에 자리를 떠났는데 사실은 운동선수들은 운동하는 자기 몸이 다 전 재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조치를 했다는 것에 있어서 주변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셨고요. 그 다음 날 금메달 땄대요. 저기 오진원, 강인원 선수가 2인조 부문에서 금메달 땄고요. 내일 오후에도 5인조 단체전 경기를 치른다고 합니다. 좋은 미담을 전해주셨으니까 경기 네.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울주군청 볼링 선수단 분들 네. 뉴쉐린 별점 2스타 드리고요. 이거 받아서 내일도 좋은 성적 거두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볼링공 굴리는 분들 저 차를 굴려서 밖으로 안 그러니까요. 빼내게요. 자, 뉴쉐린 가이드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8분 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